지금 레코딩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척. 척은 저기 그거 다 클로징한 거 돈 받았나? 난 어제 받았는데. 전화했는데 저는 페덱스로 안 보내고 음. 저는 레귤러 메일로 보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직 못 받았어요. 오케이. 지금 카톡에다가 저번에 보냈던 그 Market Value of Businesses 한 거 있어요. 수전 씨도 저번에 카톡에다가 보낸 거로 쉐어를 하시고 이메일로 일일이 보내는 게 좀 힘들어서 여기 지금 어태치하는 게 어태치를 할 테니까 그거를 각자 열어보시면 돼요. 비즈니스 바이에이션 PDF 얘기하시는 거죠? 네, 지금 그거 하나 보냈고요. 네. 그 다음에 컨트랙 하고요. 그 다음에 valuation sheet. 이렇게 3개를 지금 보냈어요. 보냈는데 지금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는 이거 화면 보여요? 이 포스트카드? 네. 척도 보이고 다 보이죠? 이렇게 된 포스트카드가 있는데 포스트카드에 거기 지금 어태치된 페이지에 이렇게 생긴 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이게 그 밸류에이션, 손님 밸류에이션 리퀘스트 하는 폼인데 이거를 사무실 반을 카팅을 딱 해요. 이게 지금 사무실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럼 이거를 여기다 뒤에다 붙여가지고 한 페이지 요걸 붙여가지고 요거를 이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한테 명함처럼 돌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레디를 했거든. 이 포스트카드를 자기 걸로 오다해야 돼. 여기 보면 션킴 있거든. 션킴이라고. 아니면 이걸 그대로 쓸 것 같으면 스티커를 만들어서 붙여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돈이 막 150불, 200불씩 들어요. 500장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하려면 뭐 회사에서 오달 해야 되겠지. 원가로 해가지고 하면 좋은데 이걸 왜 하냐면 손님들이 이제 세일스퍼슨이나 이런 온라인으로 아무리 마케팅을 해도 지금 오늘 비즈니스만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 오너들이 만나주기가 힘들고 첫 번째 요새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는 그 다음에 어포인트먼을 해도 가게를 들어가서 뭐 대면 접촉을 한다든지 사람을 만난다든지 안에서 인스펙션을 해가지고 저번에 한번 손님 어포인트먼인데 자기 가게 들어오지 말고 밖에서 만나자 그러더라고. 그게 무슨 비즈니스를 리스팅을 받을 수가 있겠어.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를 주고 손님이 비즈니스 한번 팔아볼까? 근데 그 뒤를 보니까 내용이 뭐냐면 거기 열어보면 알지만 이 인포메이션을 주면 당신의 비즈니스 가격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계산해서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만날 일도 없고 자기가 여기서 컨피덴셜 하지만 자기가 적고 싶은 것만 적지만 적어서 사진 찍어서 보내면 밸류에이션 보내준다고. 밸류에이션을 보내주면 그 사람은 그걸 받아가지고 기억하고 있다가 팔라고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순전히 뭐 전화로, 이메일로, 텍스트로 이런 거로만 왔다 갔다 거리지.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랑 얼굴을 보고 하는 시기는 어느 시기가 될지 몰라요. 되게 오래 걸릴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손님들을 안 만나고 막 뿌리고 다녀도 되는 겁니다. 가게랑 뭘 가가지고 그냥 문틈에다 끼워놓고 와도 되고 사람들한테 주고 와도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 같으면 전화가 와. 이거는 내가 맨날 하던 거니까. 이게 10년 된 양식이에요. 사람한테 그래 셀링 해볼 테니까 Sean, can you come? 들고 온다고. 근데 그럼 번거로워. 가면
힘들어. 그런데 조이닝 됐다. 민키. 헬로우. 사진이야 뭐야? 저 사진이 또. 오케이. 그래서 Sean, can you come and 뭐 자기 레스토랑이나 뭘 만나가지고 얘기하자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가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고 대충 넘버만 가지고 서로 대충 얘기를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confidential이나 listing agreement이나 이런 거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들이 이메일을 쓰기 편하면 이메일을 쓰기 편한 걸로 하고 또 이렇게 텍스트로 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돼요. 이 방법은 어떻게 생각해? 할 수 있을 것 같아? 시간상? 이게 하루에 한 50개 정도 돌리면은 하나 정도 걸려요. 나는 그 레이스를 한 마켓 좋을 때는 10개, 가게 10개 돌리면 하나씩 연락이 왔는데 요새 같으면은 더울 수도 있어요. 더울 수도 있으니까 ask to unmute. 토니 뮤트했어? 열렸지. 그러니까 자기가 네. 말하고 싶을 때만 오픈하는가 보지? 오케이, 알았어. 그렇게 하면 되겠다. 수잔 씨는 어디 가셨어요? 아, 여기 있는데요? 하늘로 해놨구나. 오케이. 그러면 지금 어태치된 그 시 중에 25개인가 26개인가 그럴 거예요. 이 중에서 근데 이메일이 우리가 안 왔어요. 이메일 말고 지금 텍스트를 카톡 있죠? 네. 카톡을 열어보세요. 어, 카톡을 여시면 자기 데스크탑이나 랩탑에다가 카톡 그 프로그램을 깔면 이거를 그대로 그래도 파일을 갖다가 트랜스퍼해서 세이브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내가 이메일을 보내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이 코로나 때를 지나면서 사람이 약아지는 건지 뭐 하나를 더 하는 거를 갖다가 더 줄이게 돼요. 자꾸 간소화하게. 그래서 마케팅하는 방법, 사람이랑 커뮤니케이트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내가 레코드랑 어떤 데이터를 세이브하는 방법, 이 세 가지를 자기한테 최적화된 거로 옵티마이즈 시켜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마케팅하는 방법, 사람과 커뮤니케이트 하는 방법, 데이터를 세이브하는 방법. 이 세 개를 자기 나름대로 맥시멈으로 좌우지간 연구를 한 다음에 해야 돼. 나는 어느 정도 지금 몇 달 안에 그게 좀 정해진 것 같거든. 특히 자기 자료를 세이브하는 방법은 여기 세이브하고 저기 세이브하고 하드 카피로 카피해서 세이브하고 어떤 건 일렉트로닉으로 카피하고 이런 것들을 정해야 돼요. 어떤 거는 하드 카피로 세이브를 하는지 어떤 거는 컴퓨터에다 세이브하고 백업을 해놓는지 그걸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케팅하는 방법은 우리는 파밍이 마케팅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파밍은 지금 그 하는 방법이 대부분 사람 얼굴을 안 보고 하는 방법 중에서 자기가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아이디어를 주고 있는데 파밍 중에서 비즈니스 오너들이랑 대면하는 거는 지금 하는 식으로 하면 돼요. 지금 하는 식은 뭐냐면 내가 온라인으로 컨스턴트 컨택이나 사람들한테 그 이메일하고 또 이런 걸 보내보면 요새는 이메일과 그런 어떤 정보가 홍수예요. 이메일을 열면 적어도 나는 하루에 150개 정도의 마케팅 이메일이 와요. 150개. 내가 쉬어봐요. 다 지우고 정리해놓고 그 다음날 일어나도 눈 뜨면 150개가 와 있어. 어떨 때 더 많이 오고 위켄드 월요일 날 걸리면. 안 읽어본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서류를 잘 작성하고 마케팅 플라이어를 잘 만들고 해도
보내면 사람이 안 열어보면 꽝이거든. 그래서 내가 석세스 레이트를 보니까 100개 보내면 그 레이팅이 나오거든. 컨스턴트 컨택하고 메일침프하고 두 개가 20% 정도밖에 오픈이 안 돼요. 토니 내 말 무슨 소린지 알지? 그지? 20%밖에 열질 않아. 지금 리스팅 같은 것도 보내보면 그거밖에 안 열려. 그 얘기는 안 열어본다는 얘기예요, 이제. 안 열어보면 내가 파밍을 할 때 어떻게 병행을 해야 되는데 병행하는 방법 중에서 하나가 고전적인 이 방법이에요. 그럼 우리는 발로 뛰지만 그 다음에는 대면 접촉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마케팅 방법의 넘버 원이고 그 다음에 라이언 데스크라고 있는데 호랑이 데스크, 라이언 데스크라는 게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써보려고 그랬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메일로 마케팅이 이메일로 안 가고 손님들 텍스트로 가는 거예요. 문자로. 동영상도 가요. 큰 파일도 링크로 다 가요. 석세스 레이트이 텍스트로 가면 70%, 80%가 넘는데 라이언 데스크는 조금 코스트가 좀 더 들어요. 그러려면 그걸 클라이언트를 소팅을 하고 잘 해야 되는데 그런데 시간을 좀 보내야 된다. 라이언 데스크 한번 자기 클라이언트들 베이스를 잘 세이브해 놓은 사람은 그렇게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라이언 데스크. 그리고 이제 그 손님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은 세 번째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은 이 그 줌이나 화상으로 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거북해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되게 그 편안하게 써요. 그래서 손님이랑 어포인먼트이 되면 내가 누구랑 이제 어포인먼트 하려고 그러는데 그 구글 캘린더에서 어포인먼트 컨펌 하는 거 있죠? 그러면 자기 데이터로 들어오고 자기 줌 어카운트를 링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줌 스케줄도 그대로 잡히고 내가 그 사람을 만나는데 옛날에 차를 타고 가고 몇 분 전에 가서 뭐 사람을 그게 아니고 컴퓨터를 열면 그 어포인먼트 스케줄대로 줌이 열립니다. 지금 내가 실수한 거는 너무 먼저 열어가지고 아까 딴 거 하느라고 지금 그냥 캔슬하겠냐고 그러는데 대답을 안 해가지고 그냥 없어진 거고 그걸 세팅을 해놓으면 손님들이랑 줌 어포인먼트가 가능해요. 그래서 손님이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 중에서 우리가 계속 쓰고 있는 핸드폰으로 텍스트나 이메일하고 하는 것들 하고 하나를 추가를 더 하자면 어떻게든 손님들이랑 그런 시도를 하게끔 한번 해보면 손님들이 야 저건 이 줌 미팅으로 그냥 다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참 재밌는 거를 발견한 게 전화로 얘기하면 내가 할 얘기하고 들을 얘기하고 짧게 해서 30초 1분 내로 끝내요. 근데 이 화상을 이걸 열면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하는 얘기만큼 대화를 하게 되기 때문에 뭐 비즈니스 오너들 또 뭐 셀러들 바이어들이랑 얘기할 때 대화의 깊이가 전화보다 훨씬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트라이 한번 해보세요. 손님들 만나자고 밖에서 그러면 줌 미팅 아시냐고 그러고선 줌으로 다른 것도 있어요. 구글 미트 우리 저번에 해봤죠. 구글 미트 그것도 괜찮고 줌 미팅도 괜찮고. 오케이 컨트랙 들어가기 전에 마켓 밸류 오브 비즈니스를 열어봅시다. 컨트랙 요거는 다음 주 네? 그 플라이어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예. 그게 우리 저 스탠더라이즈로 우리 쓰는 건가요? 그게 그렇게 쓰는 게 더 편하겠죠? 아무래도 이 디자인을 네. 앞에는 그냥 뒤에는 인사말이고요. 회사액은 널려 있잖아. 네, 봤어요. 인사말이고 뒤에는 자기 인포메이션을 적어야 되는데 요거는 저걸로 그냥 스티커로 붙였다고요. 네. 그리고 이게 제작을 내가 500이나 1000장 단위로 하고 하는데 옛날에는 에이전트를 다 들고 나가지고 쭉쭉쭉 빠지고 그래서 괜찮았는데 네. 안 들고 나가니까 이제 오다도 안 하고 그 업체 이거 전에 했던 업체보다 지금 오다면 2배나 비싸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걸 하기에 돈이 좀 이제 많이 드니까 네. 적정한 돈만 내면 코스트 정도만 내면 이거를 자기가 뭐 나 500장 주세요, 1000장 주세요는 맞춰서 준다고. 스티커 붙일 필요도 없어. 자기 거를 완전히 인쇄돼 가지고 나가는 거니까. 그걸 지금 하고 계시는 컴퍼니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밸류에이션 싯은 이거는 그냥 프린트 해가지고 반 카팅한 거를 뒤에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플 찍어가지고 놓아주는 거라. 근데 비즈니스 오너들한테 내가 이제 경험한 거는 전에는 요거 따로 주고 요거 따로 줬어요. 근데 아예 그냥 이 사이즈로 맞춰 줘버리면 예. 절대 이거 안 버려요. 명함은 받으면 버리는데 이거 안 버려요. 그리고 내가 비즈니스 어떤 몰에 가면 식당들도 있고 뭐 미용실도 있고 네일 사롱도 있고 뭐 세탁소도 있고 만약에 있으면 이거를 다 그 나눠주는데 전에는 사람 얼굴을 봐야지 신뢰가 아니었거든. 던지고 가면 이상했거든. 근데 요새는 그 사람들도 나보기 싫어하고 나도 그 사람 볼 필요 없으니까 던지고 오는 거야 그냥. 그러면 문어들이 안 버려요 이거. 내가 가만히 내용을 보면서 자기 비즈니스 리뷰를 한번 한다고. 아, 그로스 세일즈가 얼마고 이게 설명을 내가 깨알처럼 여기 해놨거든. 요 아이템이 왜 이렇게 쓰는지. 이렇게 쓰고서는 한 다음에 밑에 우리가 어프레이저 밸류를 적어서 여기 오면 사진 찍어서 보내면 우리는 요거 적어가지고 다시 사진 찍어서 보내면 돼. 마음에 안 들면 연락 안 올 거고 우리가 던지고 싶으면 던지면 돼. 이거는 아무도 안 해요 지금. 내가 개발한 방법이야. 이렇게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파밍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면 생각이 나. 왜냐면 나는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해봤기 때문에 요거를 더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 알거든. 사람들 심리를 알거든. 해봐요. 이거 해보면 지금 세컨 팬데믹 오고 락다운 되면은 다른 사람들 다 집에 있든지 뭐 할 때 차 타고 나가지고 이거 가게다 다 쑤셔 넣어. 그러면은 금방 바빠질 거예요. 엄청 바빠질 거예요. 가게들 장사 안 된다고 아우성 치고 그러면 12 months average 그 넘버들을 적게 되어 있으니까 작년 올해 1월부터 예를 들면 12 months면 업앤다운이 있었을 거라고. 그죠? 락다운 됐을 때는 좀 없고 뭐 풀렸을 때는 뭐 그러면은 그 에버리지 가지고 장사하는 거는 새로운 바이어도 어느 정도 넘버에 대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포인트 그 마케팅 밸류에이션 비즈니스 그 에스티메이트 있죠? 그거 보내주셨는데 네. 이게 업데이트 된 거예요, 보통? 뭐요? 저 이거? 마케팅 예. 이거는 업데이트가 없어요. 이걸 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넘버를 여기다가 적는 거예요. 이게 지금 스탠다드가 아니에요. 이거를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고 방식이나 어떤 내가 그래서 지금 설명해 줄 거예요. 키세요 이제. 오토 리페어, 리얼리스틱한 거, 말 안 되는 거 이걸 내가 구분해 주려고 이걸 지금 어태치를 한 거예요. 오토 리페어 33% of annual gross income 이거 저기 자동차 뭐죠? 자동차 가게 거기다 하는 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거보다 더 낮아요. 오히려 미국 애들이 더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33%가 25%까지도 여기다 매몰 하세요. 25%에서 33%. 베이커리 빵집이에요. 4 times monthly gross income. monthly gross income. 이게 gross sales에서 gross income은 net sales하고 같은 말이라고 그러니까 sales tax 떼고요. 팁 떼고 해가지고 한 달 동안 버는 그로스 인컴을 얘기해요. 넷 세일즈하고 똑같은 거야. 세일즈는 세일즈인데 세일즈 텍스를 띄고 팁도 띄고 그 다음에 이 가게에 해당되지 않는
텍스트들, 그거를 갖다 다 떼야 돼요. 그래서 그로스 인컴은 EBITDA 아시죠? EB 여기 I earning before interest. 네, 그 기준으로 하셔야지. 그거를 다 더해가지고 하면 넘버가 높아져요. 텍스나 이런 거 하는데 세일스 텍스는 띄어야 된다는 거 하고 가게 외의 거 예를 들면 밖에 프로퍼티 텍스라든지 뭐 그 외의 거는 제해야 돼요. 이거 카피 잘 안 나왔어요. 근데 아시죠? 네, 이거 그냥 카피를 지금 자기 집에서 할 때는 오른쪽이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네. 내가 가진 원본이 스캔을 잘 못해서 그런 거니까 다시 한번 내가 보낼게요. 이게 좋네요. 제가 항상 그 뭐야 몇 배를 해서 이런 거를 바이에이션 하는 거 항상 했는데 지금 이렇게 다 써 있으니까 되게 다 편할 것 들으셨죠? 같은데요. 이거 8년 부동산 한 척이 이거 참 좋네요. 그러면 지금 하시는 분들은 이거 여기 교과서처럼 가지고 계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좋은 카피가 필요한데 안 하면 제가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아주 근데 좋아요. 명심하실 거는 이거는 내가 뭐 2018년 거 이게 인더스트리의 그 어떤 디맨드하고 마켓하고 동네나 시리 이런 거에 따라 이거는 네이션와이드로 뽑은 거기 때문에 틀려요. 근데 자기가 자기 이거에 맞게 하는데 맞게 고치려고 어저스트 하려고 해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이게 그 방법이란 말이에요. 방법. 기준. 어떤 거 보면 인벤토리, 어떤 거는 이퀴먼을 따로 넣어야 되는 거, 어떤 거는 애뉴얼 프로핏으로 하는 거, 어떤 건 그로스로 하는 거. 이 방법을 알아야 된다. 실제로 이거를 제대로 쓰는 사람은 없어요. 없어. 그냥 뭐 넷 프로핏에 이렇게 더하고 하는데 사실은 넷 프로핏에 몇 배를 하는 것 자체도 내가 비즈니스 종류마다 스탠다드를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넷 프로핏에 30배까지 해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계산이 있는 거다. 베이커리 아까 다시 넘어갈게요. 그로스 인컴을 했는데 플러스 이퀴프먼트, 픽스처, 앤 인벤토리. 인벤토리는 물론 따로죠. 여기선 무조건 인벤토리는 따로예요. 근데 플러스 equipment and fixture를 갖다가 왜 여기다 보통 우리는 다 때려 넣어가지고 하는데 이거를 빼야 되냐면 이거는 렌더나 은행에서 가가지고 SBA 어프레이저를 하면 equipment 섹션은 따로 매기잖아요. 이 따로 매기는 기준은 어느 정도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격을 매길 때 우리는 현재는 그렇게는 안 하는데 이게 정식으로 만약에 매기려고 그러면 비즈니스 밸류하고 이퀴먼트 밸류를 일단 브레이크다운을 해놓고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는 그래서 왼쪽에 가운데 지금 적혀 있는 넘버가 이거 왜 이거밖에 퍼센트 이거밖에 안 했지? 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는 이퀴먼이 그 넘버에는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퀴먼은 얼마 안 돼요. 다 그 어프레이저 밸류 하면 중고 밸류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거기다가 5만 불 들었어요, 7만 불 들었어요 해봐야 해고 나면 뭐 반값도 안 되니까. 뭐 민키는 아직도 못 들어오는데. 근데 왜 떠 있지? 죄송합니다. 레코딩 네, 계속합니다. 그래서 그 이퀴먼에 대한 밸류는 마켓 밸류예요. 마켓 밸류. 그리고 리퀴드 밸류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그냥 그거를 어떤 업체에 넘기고 팔았을 때 하는 밸류를 기준으로 하는데 SBA 할 때는 어차피 그 가격을 매겨놓고 거기에 뭐 LTV를 정하니까 잘리잖아요. 그러니까 10만 불어치 밸류라고 하더라도 진짜로 마켓 밸류가 10만 불이라고 하더라도 그만큼을 다 쳐줄 확률이 없죠. 이퀴먼은 다 디프리시에이션도 계산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이거 현재 시가가 어느 정도 돼요 라고 하는 거지만 실제로 비즈니스 사는 사람이라든지 하는 경우는
새 이큐먼이 아니니까 어떤 텍스 디덕터블 요소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중고로 다 수명이 다한 걸 사는 게 많으니까. 바버샵 이거는 뷰티 살롱하고 나란히 지금 붙어 있어요. 뷰티 살롱은 미용실이죠. 미용실인데 왜 바버샵하고 뷰티 살롱하고 틀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냐 하면은 이거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재밌는 거는 바버샵은 체어당 1,500불을 그러니까 한 체어에서 사람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격을 정하는 거를 이거에서 한 트리트먼트당 한 서비스당 얼마를 기준으로 했는지 안 나오잖아. 20불인지 30불인지 모르잖아. 그런데도 우리가 1,500불을 정해놓고 나면 이게 플러스 엑스트라로 그거는 큰 가게구나. 그 전체 프락티스에서 포텐셜이 더 많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체어가 한 10개가 있는데 프로핏이 되게 낮으면 세 사람이 들어갔을 때는 맥시마이즈 시켰을 경우에는 더 못 올리잖아요. 하지만 체어가 더 룸으로 남아있다고 그러면 포텐셜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기는 annual income, gross income이 아니고 monthly income도 아니고 annual gross income도 아니고 이건 annual profit으로 하는 거 되게 박해요. 그래서 뷰티 살롱이나 바버샵은 서비스 오리엔티드 그러니까 서비스 기준으로 하면 쉽게 얘기해서 사람이 그만두면 사람이 잘하는 테크니션이나 잘하는 그 서비스 하는 사람이 그만두면 꽝이란 얘기나 다름이 없다고. 이거는 로케이션이나 기존 가지고 있는 어떤 에셋에 대한 어떤 평가가 되게 낮은 거예요. 10% to 25%. 오케이? 뷰티 살롱 뭐 5월 해놨는데 뭐 그거는 그 레인지가 그렇다는 얘기 같아요. 비어 디스트리뷰터 이거 그냥 넘어가시고요. 비어 앤 와인 타버는 바 같은 데니까 이거 좀 넘어가시고요. 내가 막 해놓은 거 노란 거 막 해놓은 거만 보세요. 비어 앤 와인 이건 거의 들어맞아요. 4 times monthly gross income 이거는 동그라미 쳐놓으셔도 돼요. 이거 진짜 지금도 써요. gross income 한 달에 예를 들면은 뭐 한 달에 예를 들면은 10만 불 하는 거다. 그럼 40만 불. 4배 곱해. 아시겠죠? 이거는 머릿속에 넣으세요. 비어 앤 와인 스토어 4배. 그런데 되게 헷갈리는 게 비어 앤 와인만 딱 파는 데가 있는데 뒤에 보면 컨비니언스 스토어가 어디 있을 거예요. 그로서리나 컨비니언스 스토어. 요거를 잘 게임을 잘해야 돼. 다음 장 넘기면 그로서리 스토어가 있고요. 그 다음 장 넘기면 중간쯤에 컨비니언스 스토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는 나중에 C 스토어에 대한 밸류에이션 하는 방법은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는 다음 주에는 비즈니스 컨트랙 할 거예요. 컨트랙 할 때 C 스토어 밸류에이션 매기는 방법 꼭 할게요. 그리고 카와시도 여기 좀 다시 얘기해 줘야 돼요. 세컨 페이지 넘어갈게요. 게스테이션 서비스. 게스테이션 서비스 프로퍼티 안 끼고 게스테이션 있어요. 오케이. 게스테이션은 이거는 다행히도 게스테이션의 안에 있는 컨비니언트 그러니까 인사이드 세일을 포함한 가격이에요. 인사이드. 가스만 판 거 아닙니다. 그래서 포함한 건데 플러스 이퀴먼트를 옆에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플러스 이퀴먼트에 대한 거는 만약에 이퀴먼트를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것부터 손을 대냐면 유틸리티랑 가까이 붙어 있는 것들을 다 손을 대야 돼요. 팬 후드, 그리스 트랩. 원래는 그리스 트랩은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다음에 워킹 쿨러, 그 다음에 뒤에는 키친이 있으면 키친 패실리티 이걸 갖다가 그 밸류를 매겨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햄버거 레스토랑 기준으로 하면 이퀴먼트 가격을 걔네들이 셋업할 때 햄버거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셋업할 때 키친을 보통 한 5만 정도 잡아요. 5만 정도 잡는데 우리가
이 밸류에이션을 할 때 보통 그 은행에서 뭐 10년 이내에 쌩쌩한 것도 한 50% 정도 잡거든요. 그래서 손님이랑 이 밸류에이션을 이퀴먼에 대한 거와 저거하고 얘기할 때는 그로스 인컴에서 멀티플리케이션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손님들은 이해를 하려고 그러지만 이퀴먼이나 픽스처 쪽에서는 고집을 많이 부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 그거밖에 가격을 안 매기냐. 하지만 손님 앞에서 이건 얼마고 이건 얼마나 그러면 악유가 생겨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 머릿속으로만 이 이퀴먼에 대한 밸류를 더 하는 거구나 알고 있고 이 넘버만 중간에 있는 것만 가지고 손님이랑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 번 느껴요. 이퀴먼을 따로 하면 악유가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인컴은 놔두고 이퀴먼은 놔두고 하는 거예요. gas station은 3 times monthly gross income 나와 있죠? 이게 보면 인사이드 세일즈랑 대충 더하면 그렇게 돼요. Or 1,000 for each 10,000 gallons pumped per month. 이거는 진짜로 레이스트랙이나 큐티나 이렇게 해서 펌프가 많은 데들은 이게 더 넘버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아마 나중에 게스테이션 계산을 해보는 저걸 하면 그로스 인컴으로 계산할 때하고 이거하고 거꾸로 제가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펌프가 많은 데들은 위가 유리해요. 펌프가 적은 데는 아래가 유리해요. 기프트샵 빼고요. 골프코스 이건 제가 안 해봐서 잠깐만요. 사장님, 네. 그래서 게스테이션하고 컨비니언스 스토어하고 같이 섞여 있는 거는 따로따로 계산해서 가격을 매게 된다고요? 그거에 대한 거는 다음 주에 할 건데 간단히 설명을 하면 우리가 게스테이션을 돈을 나눌 때 인사이드 세일즈하고 가스 가스 갤런을 적어서 몇 배 하잖아요. 플러스 뭘 하냐면 거기서 리코 어마운트 드링크 비어 앤 와인 파는 거를 브레이크다운을 세 개 다 해야 돼요? 예. 브레이크다운을 그 세일즈를 따로 적는 이유는 물론 인벤토리도 인벤토리지만 각각 마진율이 세 가지가 너무 틀려요. 세 가지 마진율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니까 요거는 요렇게, 요건 요렇게, 요건 요렇게 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술 얼마 팔렸냐 그러면 나오거든요, 거기. 그러면 여기서 비어 앤 와인 아까 비어 앤 와인 그 스토어에 그거를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가스 스테이션에 가스 팔린 거 적용하고 그 다음에 인사이드 세일즈 컨비니언스 스토어가 다음 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그걸로 계산을 하면은 정확해요. 정확한데 뭐 인도 애들이나 이런 애들은 똑똑한 애들은 이걸 이렇게 브레이크다운을 잘하고 아부다비 하는 애들은 뭐 그냥 대화도 안 돼 그런 애들이야. 그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주잖아. 그러면 들어요 걔네들도. 그러냐고 실제로 마진율이 다 틀리니까. 아이스크림샵 1.5 times annual profit. 이거 아이스크림샵 이거보다 한참 여기 버블티 왜 그럴까? 아이스크림 재료비, 버블티 재료비, 커피숍 재료비 이거 보면 아이스크림샵과 커피숍 어디 없나? 커피숍 뒤에 보면 뒷페이지 보면 커피숍 있죠? 커피숍 있어요? 커피숍하고 저 아이스크림숍하고 비슷할 거예요. 아이스크림은 10%인데. No. 아이스크림숍은 1.5 times고요. 예. 커피숍은 1.5 times to 2 time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비슷한 거야. 오케이? 또 티 가게들도 비슷해요. 티 가게들도. 그래서 annual profit의 1.5. 그 다음에 무슨 조금 좀 well established 돼 있다든지 그러면 이거를 2 times까지 해줘도 돼. 이거를 우리가 판단하기가 좀 애매하면 그 times를 좀 더해주면 돼요. 왜냐면 이 가게는 정말 팬시하게 너무 잘해놨다 그러면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 기준이니까 from하고 to를 적어놓은 거죠.
오케이. 그다음에 리콜 스토어 이것도 거의 맞아요. 이거는 아주 전통적으로 거의 맞아요. 3 to 5 times 왜 이렇게 폭이 크냐? 3 to 5 times 왜 이렇게 폭이 크냐? 이거는 세일즈의 그 세일즈 볼륨 가지고 조절을 해요. 세일즈 볼륨이 적어도 한 달 세일즈가 5만 불이 넘어갈 경우는 급속하게 타임즈가 올라가요. 점점 올라가. 물론 플러스 인벤토리인데 이렇게 되는 게 또 저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로스 인컴이 많으면 블랙 기븐 포인트가 이미 다 올라갔기 때문에 마진이 갑자기 막 어느 포인트 이상은 마진이 확 올라가거든. 주인이 가져가는 돈이 확 많아져요. 그래서 이거를 리콜 스토어는 우리가 그 5만 불 정도 되면은 뭐 5만 불 정도 되면 인벤토리 빼고 뭐 얼마예요? 한 15만 불 뭐 이렇게 하지만 10만 불 정도 되는 데들은 50만 불 주고도 안 팔아요. 플러스 인벤토리. 리콜 스토어가 그래. 그러니까 5배 적용을 해도 이거보다 더 올라가면 올라간다고. 그래서 이 3 to 5 times 아까 BRMY랑 똑같아요. 리콜 스토어는 머리에다가 3 to 5 times the gross income. 근데 와 이거 매상이 5만 불이 넘어. 그럼 이제 그때부터 좀 고민을 해야 되고 5만에서 10만이 되게 고민이 많이 돼요. 5만에서 10만이. 5만 밑으로 되는 데들은 실제로 사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많지 않죠. 근데 그런 거 찾아가서 자기가 살리려고 그러는 살려서 팔려고 그러는 업종이 아니에요. 리코스토어는 한 지역의 한 데모그래픽과 한 네이버후드를 가지고 있는데 무슨 서비스라든지 거기 있는 리코 종류가 안 좋아서 그게 아니거든. 새 주인이 들어와도 매상 비슷한 게 이런 비즈니스예요. 아무리 새 주인이 들어와도 비슷해. 인테리어를 잘 해놓는다고 인테리어 잘 해놓는다고 술 사러 더 많이 들어오나? 그런 효과 잘 못 봐. 피자샵, 피자스토어, 2 times annual profit. 다음 장을 넘어갈게요. 카와시, 오토매틱. 이게 뭐냐, 뭐까지 포함되냐면, 셀프 카와시까지, 보면, 카와시는 다음 주에 밸류에이션 새로 해요. 이거는 카와시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한 걸 고려 안 한 거예요, 이거는. 뭐, 오토매틱 카와시, 뭐. 그러면 뭐, 오토매틱 카와시가 한두 가지야. 플렉스서부터, 셀프 카와시서부터, 이런 거. 주유소에 카와시 따로 달려 있는 거 있죠? 카와시 따로 달려 있는 거. 그 인사이드 세일즈를 포함시키면 돼요. 나중에 그거 할 때, 그 주유소는 카와시가 그 터널이 하나가 박스가 달려 있다 그러면 그 세일즈 어마운트는 쉽게 얘기해서 그 카와시의 메인테인하고 메인터넌스하고 하는 게 돈이 또 따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나오는 돈과 거기에 나오는 디터전이라든지 그 안에 서비스하는 거, 메인터넌스 하는 돈이 따로 들어가서 그거를 따로 계산을 해야지 정상인데 만약에 그걸 따로 계산할 것 같으면 1.75 to 2.25 times of annual profit을 적용을 해서 아까 지금 주유소가 세 가지 가스, 인사이드 세일즈, BRMY 돼 있지만 카와시까지 더해줄 확률이 있어. 그리고 어떤 거는 거기서 카와시 저기에서 저쪽 포토스 가니까 가스스테이션인데 옆에 저거까지 붙어 있더라고. 인스펙션하고 오토 리페어 하는 것까지 붙어 있더라고. 그러면 다 나눠줘야 돼요. 커피숍 아까 봤죠? 그렇게 그런 거를 하면 되고 5월 되고 45% 난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그냥 나는 1.5배에서 2배 애니얼 프로핏 그렇게 알고 있어요. 코인 런드리, 이거는 코인 런드리 이거는 아주 참고로 이거를 한 거는 이 어소시에이션은
비즈니스 오너즈 어소시에이션하고 뭐 다 컴바인 해가지고 뉴욕 동부에서 해놓은 거가 되나가지고 동부 개념이 좀 있다 싶어요. 확실치는 않아. 근데 이게 네이션와이드로 다 고려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내가 뉴욕에 살 때 코인런드리를 좀 팔아봐서 하는데 이거랑 딱 맞거든. 1.5배에서 2x 애니얼 프로핏이 코인런드리 우리 팔 때 그랬거든요. 그리고선 이퀴먼 가격은 이미 걔네들이 그 코인런드리 머신들을 밸류에이션을 다 받아봐요. 용자를 자기가 살 때 해가지고 5년 전에 샀어요. 그리고 5년 전에 샀는데 은행 밸류 어프레이저 리포트 보면 얼마라고 딱 돼 있어. 그러면 그거 5년 후 디프리시에이션 해가지고 얼마 딱 깎으면 그냥 군말도 없어요. 그렇게 하고 1.75나 2 times. 아내가 쾌적한 환경이면은 2 times. 좀 개선의 여지가 있다 그러면 1.75%. 그다음에 컨비니언스 스토어예요. 컨비니언스 스토어는 아까 그 우리 그 주유소와 비어 앤 와인 이거하고 같이 하면 되는데 어떤 가게들은 정말 컨비니언스 스토어만 있는 가게들이 있어요. 어떤 가게에 가보면 빌딩 내에 들어갔는데 술 물론 안 팔고요. 뭐 다른 거 안 팔고 빌딩 내에 델리 가게가 있고 저쪽으로 가니까 컨비니언스 스토어가 있어요. 정말 안에서 일반 제너럴 머천다이즈부터 일반 스낵, 드링크 뭐 이런 것만 팔아. 그럼 이거 딱 요거 적용하면 돼요. 25% of annual gross income 딱 적용하면 돼요. 오케이? 쉽게 더 하려면 두 번째 거 1 to 2 times monthly gross. 한 달 매상이 얼마예요? 그러면 우리 뭐 하루에 저기 2만 불 팔아요. 만약에 그러면 2만 불이면 맥시멈 4만 불까지 세일즈가 되는 거예요. monthly gross. 아까도 얘기했지만 monthly gross 하면 세일즈 텍스 빼고 POS 상으로 똥똥똥 찍힌 거 그대로 쓰면 돼요. 드라이 클리너. 이거는 뭐 다 아시죠? 드라이 클리너는 그냥 1년치 매상이 세일즈 프라이스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기계 드라이클린에 네. 기계 업데이트되고 뭐 새로 집었다 그러면 그건 쳐주나요? 저 드라이클린 머신을 새로 넣었다는지 아니면 아까는 똑같아요. 비어 와인이 인테리어 고쳤다고 가격을 비싸게 받지 않는 이유랑 똑같아요. 드라이 클리닝은 이퀴먼이에요. 이퀴먼이 새 거냐 아니냐, 이퀴먼이 쓸 수 있냐 아니냐. 그 플러스 인벤토리 앤 워크 인 프로그레스라고 오른쪽에 돼 있는데 내가 설명하려고 했는데 여기에는 왜 이퀴먼이 안 들어가 있냐 하면 카와시랑 똑같아요. 카와시 이퀴먼 따로 안 적습니다. 위에 있는 지금 카와시 오토매틱이라고 돼 있어서 플러스 이퀴먼 픽처 이거는 핸드 카와시나 이런 거 지금 하는 거지 우리들이 하는 저거는 우리들이 파는 익스프레스 카와시나 풀 카와시는 드라이 클리너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로스 인컴의 100%고 그거를 갖다 시설을 잘 해놨다고 그래가지고 좀 더 받고 하는 거는 하지만 이게 우리가 어디까지 떨어졌습니까? 10배까지 떨어졌어요. 10배까지. 12배잖아요. monthly 원래 100%면. 마켓이 지금 다운이 되는 거야. 마켓 자체가 드라이 클리너가 디맨드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요새는 10배도 받기 힘들어. 10배면 셀러가 해피야. 10배면. 그렇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이걸 적용을 잘해야 돼. 여기 100%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지금 now in Texas 10 times of monthly gross income이에요. 그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카와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카와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건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밖에 돌아다니는 게 줄어들고 또 정말 그 카와시 하는 거에 대해서 돈을 아껴야 된다든지 하면 카와시 비즈니스 자체가
은행에서 볼 때 그만큼 프로피터블 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리얼 에스테이트를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기는 하지만 워낙 받아가지고 모기 지내고 바쁜 구조로 지금 카와시가 전개가 된다고 하면 그것도 밸류가 다운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건 우리 리얼터들은 좀 항상 그걸 가능성을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이카노미가 제대로 안 되면 그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저 밖에 나가 돌아다니려고 해도 못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지금 안 돌아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맨 마지막 페이지 Real Estate Office 재밌죠? 이거 실제로 이래요. 재밌는 거는 세일즈 퍼슨 한 명당 10,000불로 이렇게 재밌어요. 20명이면 20만 불이라는 얘기. 레스토랑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애뉴얼 프로핏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보통 monthly에서 그 24배를 한다는 얘기는 2년치를 하잖아요. 근데 레스토랑은 1.5로 2times가 아니라 1.5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레스토랑을 그래서 지금 사람들을 expect 왜 24배 곱해줘요. 아니면 20배 곱해요. 이래서 딜이 안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은 레스토랑 가격이 애뉴얼 프로핏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비싸게 책정이 돼 있다. 비근한 예로 듭시다. 한 달에 10,000불이 애뉴얼 프로핏이 나오는 한 달에 10,000불의 애뉴얼 프로핏이 나오는 monthly 프로핏이 나오는 비즈니스라고 하면 1년이면 12만 불에 18만 불? 아니야. 한 달에 10,000불. 1.5. 예. 그렇죠. 1.5를 하셨네.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지. 24만 불 주세요. 25만 불 주세요. 그럼 비싼 거예요. 이게 지금 밸류에이션 하는 게 이게 지금 되게 리얼리스틱한 넘버예요. 리테일 47% of annual gross income. 이건 잘 모르겠어요. 왜 47%인지. 적용해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거 그 가격을 정할 때요. 네. 주인이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흔히 네, 그게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우리 제가 말씀드린 이 페이퍼에 보면 네네. 주인은 무조건 주인은 자기가 오너이지만 그 페이롤 돈 내는 데 있죠. 거기다가 포함시키게끔 돼 있어요. 그럼 계산이 간단해요. 자기가 테이크 홈 하는 거, 테이크 홈 하는 돈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거를 일을 하면 익스펜스로 페이롤에다 넣어야 돼요. 네네. 이거는 그 CPA한테 주는 그런 거랑 상관 전혀 없어요. 내가 거기서 몇 시간을 일하냐. 만약에 내가 아침에 잠깐 오픈해주고 매티리얼 같은 거 준비해주고 셋업해주고 클로즈 할 때 왔다. 그러면 자기 세일즈를 손님이 나 그 일밖에 안 해. 근데 나는 내 세일즈에 한 달에 내 월급을 7,000불을 해놨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손님이 적어가지고 날라와도 우리가 상담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인볼브하고 오퍼레이션 하세요 물어봤을 때 그게 제대로 적혔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하면 뭐 한 달에 진짜 2,000불 가져가는 것도 많이 가져가는 거라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페이롤을 정확히 계산해야지 새로 그 비즈니스를 샀을 때 똑같은 레이버가 똑같은 코스트가 들어가서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 돈을 누가 쓰든지 간에 오너가 들어가든지 누가 대신 사람 써서 물건을 사다가 가게문을 닫게 해도 2,000불 주면 되잖아. 그런 개념으로 코스트를 계산해야 된다고. 아시겠죠? 샌드위치 샵 이거 델리 가게 포함돼요. 6 times monthly gross income 델리 가게 포함돼요. 샌드위치 샵 델리 가게는 이거보다 조금 더 올라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운영 시간이 짧은 거예요. 운영 시간이 짧은 거. 오케이? 도넛 가게 운영 시간이 짧아요. 샌드위치 샵 똑같아요. 이거 딱 하는 거.
monthly gross income이 2만 불짜리 도넛 가게가 2만 불짜리 도넛 가게가 보통 파는 게 20만 불이죠. 이 기준으로 하면은 12만 불밖에 안 돼. 근데 도넛 가게는 2만 불 팔면 20만 불 받을 수 있거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만 불 파는 가게가 있어요. 도넛 가게가. 만 불 파는 가게가 얼마에 팔릴 것 같아요? 마켓에서. 공 하나 붙여서 10만 불 절대 못 받죠. 만 5만 불밖에 불. 만 불 파는 가게는 5만 불. 그럼 딱 이거 적용해 보세요. 6 times. 6만 불? 그 6만 불 정도 받을 수 있다고 난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근데 이게 프로핏이 팍 늘어나는 시점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이 타임즈가 변동이 있어요. 샌드위치 샵은 여기서 고려해야 될 건 넘버 원은 오픈 아워즈. 오픈 아워즈가 진짜 일반 스토어보다 반밖에 안 된다. 반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몇 퍼센트 줄 것이냐를 생각을 하든지 인더스트리 멀티플라이어 이 도넛을 공 하나 더 붙이고 매상 얼마면 얼마 하고 머릿속에 기억하는 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도넛은 여기서 완전히 제해해버려요. 샌드위치샵, 델리샵도 제해도 돼요. 그 정도로 델리샵도 데일리 20일 기준으로 했을 때 데일리 1000불이 넘어가면 2만 불이 되잖아요. 한 달에 2만 불이에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다고 치고 일찍 끝나고 하루에 1000불을 팔면 2만 불이에요. 2만 불 곱하기 열해요. 20만 불 달라고 그래요. 20만 불이 인더스트리 우리 인더스트리에서 쓰고 있는 계산법이에요. 도넛 가게는 15,000불이 이상이 되면 이제 8배나 공을 하나를 더 붙이기 시작해요. 10배로. 그래서 이 10배 10타임스 계산법은 델리 가게하고 도넛 가게가 어떤 기준이냐. 그 바텀 라인이 델리 가게는 1000불, 도넛 가게는 2만 불. 그러면 공을 하나 더 붙여도 돼. 10배라는 얘기예요. 됐죠? 근데 아까 그 리코 스토어가 그 매상이 배가 되면은 가격은 뭐 3배 그렇게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른 리코 스토어, 예. 비즈니스 리코 스토어가요. 네. 근데 이런 세탁소 같은 것도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렌트 같은 거 이런 거는 종업원 그 페이롤 같은 거는 별 차이가 없는데 네. 매상이 뛰면은 팍 올라가는 거 혹시 마찬가지 아닌가요? 네, 마찬가지예요. 도넛 가게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 여기 있는 매상이 네. 것들은 뭘 고려를 안 했냐. 프라이스 브래킷들 있죠. 그 브래킷에 맞춰서 오버헤드는 적용한. 똑같잖아요. 오버헤드는 똑같은데 네. 매상이 뛰면은 우리 프라핏은 훨씬 더 맞아요. 많이 뛰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100% 다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그 방정식은 아니에요. 이 포뮬러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걸 머리에 넣고 방법. 이거는 넷 프로핏에서 몇 배를 하는구나. 이거는 monthly sales에서 이 방법을 적용을 해서 거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된다. 하면 되는데 그래도 감이 있어야 되는 게 맨날 도넛 가게 2만 불짜리만 만 얼마짜리만 보다가 어떤 가게 4만 불짜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드라이 클리너 같은 것도 몇만 단위 거의 하루에 5,000불 이상씩 파는 데들 있잖아요. 그런 데들이 아직 널려 있다고. 그런 데들 가격을 매기는 것 자체에 뭐라 그러지? 그 어떤 종합적인 컨시더레이션이 있어야 돼요. 다 모든 걸 고려해서 혼자 이 반경에서 벗어난 어떤 조건들의 물건이 들어왔을 때는 저랑 좀 상의하시고 또 이 리뷰를 좀 많이 해가지고 그 컴도 이런 가격대는 얼마에 팔렸대더라 하는 CMA가 적용이 되는 레인지가 그 밖의 레인지예요.
이거는 과연 얼마에 팔렸대더라 하는 게 이제 마켓 레이스를 이제 프로퍼티나 이제 집 하는 것처럼 comparative가 적용이 돼야 되는 그 이제 레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여기서 이제 언급하기가 힘들고 이제 얼마일 때 얼마에 팔았다더라 하는 거 그거 자체도 머릿속에 이제 넣어놓는 게 좋지. 그래서 나중에 그런 손님을 만나서 그 매칭을 할 때는 그런 얘기를 다 꺼내가면서 자기 경험인 것처럼 얘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판 적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판 적이 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접근시켜야 돼요. 전혀 팔아본 적이 없다 그러면 리스팅 못 받아요. 내가 못 팔았을 경우는 회사를 팔아요. 회사에서 팔은 적이 있어서 했다 이렇게. 네, 이상입니다. 일단은